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 그 박민숙 선생님 만나 뵙고 여기 맛있는 거 해주셔서 떡국도 먹고 김치도 맛있게 먹고요. 또 박민숙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 다 털릴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자신감 있는 여성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자전적인 우리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박민숙 선생님의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소개 네. 하면서. 안녕하세요. 박민숙입니다. 저는 저기 전라남도 하순 춘향이라는 옷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네. 위에 오빠가 있고 네. 딸인데 네. 제가 큰 딸이에요. 밑으로 여동생 둘 있고 남동생 있는 이남 삼녀의 큰 딸로 하순 춘향 옷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7살 때 강주로 나왔어요. 7살 때 강주로 나와서 완전 시골 초년은 아니고 도시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나왔는데 이남 삼녀로 태어나가지고 강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게 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렵게 지냈죠.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오남매를 데리고 이사를 몇 번 다니다가 광천동 광주 광천동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3군데를 졸업했어요. 시골에서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주 저기 박림동에서 박림초등학교 들어갔다가 또 서방에 효동초등학교 거기 갔다가 또 광천동으로 집을 이사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세 군데를 이렇게 전학을 자꾸 전학을 3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광천 초등학교를 6학년을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했으면 중학교로 가야 되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안 보내줬어요. 네. 오히려 오빠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밑에 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중학교를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큰 딸로서 순둥이여가지고 못 보내준다니까 진짜 학교를 쉬었어요. 1년을. 1년을 쉬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광천동 지금 터미널 있는 데가 있나 공단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비스켓 한미제과라고 비스켓 공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사람을 구한다는 뭐 쪽지를 보고 진짜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한 14살 저기에 공장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에아스 과자 그때는 손으로 이거 포장을 해요. 가지고 진짜 그때 월급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만 얼마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1년을 어떻게 엄마를 도우면서 그때 도우면서 1년을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내줬는데 그러면 일반 이렇게 중학교를 제대로 된 중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야간 중학교가 있었어요. 특별한 야간 고등학교도 있고 일하면서 다니는 거기에서 있는데 그때 우리 광천동에 송원대가 송원 저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중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 앞에가 송원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야간 중학교가 있었어요. 송원중학교. 야간 중학교 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진짜 저를 야간 중학교로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보내준 게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저를 야간 중학교를 보내는 순간부터 저 인생이 바뀌어버려. 거기는 가다 보니까 1년을 남녀 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나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모았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학교를 들어왔더라. 가서 보니까 막 저도 1년 쉬었다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학생하고 여학생 이렇게 1년을 아니 3년을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그런데 학교를 같이 3년을 졸업을 하면서 언니 오빠 이렇게 막 있고 친구들 이렇게 있고 막 그랬는데 고아원 뭐 좀 고아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딸이 뭐 공부를 좀 하는데 지금도 누구 닮아서 공부 잘하냐 근데
사실 조금 제가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공부 좀 시켰으면 저기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 느낌이 나. 근데 중학교 때도 공부를 좀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를 가니까 나는 공부를 좀 해서 그냥 상고를 가서 취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 게 몇 명 없어요. 졸업반 중에서 남학생도 그러고 그러는데 여상고 우리 강주에서 강주 여상고가 제일 세잖아요. 특목고였죠. 도전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강주 여상고를 들어갔죠. 잠깐만 지금 몇 년생이라 했죠? 63년생. 63년생. 예, 갖고 광주 여상이면 최고였죠. 예, 인문계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갖고 강주 여상고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도 우리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저기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거기를 들어온 거죠. 열심히 3년을 학교를 다녔죠. 다니고 해서 다른 친구들은 막 은행에도 들어가고 뭐 했는데 저는 어느 어떻게 보다가 삼성전자 진짜 수원에 원서를 어떻게 냈어요. 면접까지 보러 갔어. 근데 그때 합격했으면 나도 지금 우리의 양양자 뭐 저기에 되지 않았을까? 나를 떨어뜨리는 그 면접관이 나는 지금도 저도 삼성 봐갖고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서류 면접은 되고 면접까지 보러 간 거야. 3차 면접에 떨어졌어. 근데 면접에서 나를 키가 작다고 떨어뜨렸나? 수원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나를 떨어뜨렸어. 저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작은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 저기 경리사원을 저기 한다 해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몇 년 저기 하다가 저기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 인생이 아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야간 중학교 가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연애를 많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을 우리 같이 학교 다녔던 말하자면 선배지. 한 교실에 같이 공부했던 동창이라고. 중학교 동창? 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인데 우리 동창들을 또 깜짝 놀랐어. 어떻게 보면 나는 완전 좀 순둥이 모범생이고 약간 우리 신랑은 좀 저기 안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멋있었나 보다. 약간의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가 어떻게 연애를 그냥 했어요.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진짜 뭐 이게 크게 뭐 저기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해서 살았는데 우리 딸 직장 생활에서는 저한테 거의 내가 총무 과장 역할까지 다 했거든. 근데 회사에서는 결혼을 해도 다녀라 했는데 그때 우리 딸을 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랬죠. 네, 저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또 그때도 우리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았고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친정이나 친정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더만. 근데 저희는 도와줄 저희가 안 됐어. 그래갖고 저희가 결혼을 해서 우리 딸을 저기 배갖고 그만두었고 딱 한 직장생활 그때 딱 몇 년 놀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 때가 우리 딸 키울 때 키우고 저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 둘째 돼갖고 7개월 됐는데 우리 저기가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왔어. 이게 교통사고 나갖고 한 1년을 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1년 쉬어가지고 원래 건축 일을 했는데 건축 일을 해갖고는 못하겠다고 무슨 일을 뭘 하자고 하더라고. 가게를 하자고. 그때부터 이제 가게를 하자고 한 거를 가게를 하자고 해서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우리 이제 아들 저기 돌이 됐어. 돌쟁이를 데리고 정육점을 시작한 거예요. 30대. 예. 30대 초반인데 참 겁없었죠.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정육점을 해볼란다고 해서 아니 요즘 먹고 살기 뭐 저기 한데 하냐는데 제가 어디 가서 진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저 요리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요리를 그 식육점을 어디 가서 실습을 하고 식육점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습 한 번도 안 하고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고기를 썼는데 우리 아들내미 돌쟁이고 우리 딸아 이제 4살 차니까 5살 유치원 보내놓고 깐난이 데리고 했는데 이렇게 키는 쬐깐 하는데 고기를 써니까 손님이 저기 하는 거예요. 세대 그때 세대기지 30 초반이니까 세상에. 우리 딸내미 32인데 그 나이에 갖고는 세대 어디 가서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근데 나는 친정 엄마 제가 큰 딸이었지만 친정 엄마가 김장을 하거나 뭐라 하면은 내가 가서 옆에 가서 도와주고 뭐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애갓집에를 제가 큰 딸을 우리 엄마가 큰 딸 내가 큰 애손녀 해갖고 시골에 애갓집에도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애갓집도 가고 그러면은 우리 애할머니가 음식을 해주면 참 맛있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게 손맛이 있었나 봐. 갖고 음식을 거구나. 좀 저기를 했어요. 난 어디 가도 배우려고 생각 안 하지. 네, 음식을 우원이 그저 날로 좀 꺼버리. 갖고 난 줄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는 저기를 그러면서 식육점을 했는데 한 2년 이제 식육점을 했죠. 식육점해서 애들 키우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애순 하나에 환갑에 뇌출혈을 쓰러졌어요. 어메 큰 딸인데. 예, 제가 큰 딸인데 그때부터 저 이제 엄마 이제 음식 저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친정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 갖고 우리 엄마가 20년을 아버님이 돌보시면서 20년을 편찮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2년 됐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달. 아이고. 네, 지금 2달 됐어요. 지금도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마 이렇게 언제 말하자 음식 우리가 이제 친정 엄마 나도 애들 식육점 하다가 치킨 가게도 열고 그러면서 엄마 어디에서 광주 월산 사동에서 식점도 하고 농성동에서도 농성 일동에서도 하고 갖고 거기서도 치킨 가게도 하고 제가 농성 일동에서 의원님 아니 저기 알았어요. 저기런데 농성 일동에서 제가 한 동네에서 먹고 살라고 가게를 5번을 했어요. 문을 열고 뭐하고 안 되면 닫고 다시 또 하고. 식육식당도 했다가 치킨 가게도 했다가 저기 뭐냐 다시 저기를 하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또 인테리어 가게 한다고 문 열었다가 그러다가 제가 음식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김치 가게도 열고 해갖고 농성 일동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점포를 세상 나 같은 사람 점포를 5번을 열었어. 운동동에서 그렇게 한 5년씩은 계속 했나 보구나. 그냥 뭐 좀 몇 년 하다가 좀 또 쉬다가 또 문 열고 우리 애기 아빠가 또 인테리어 가게를 열고 제가 가게를 하고 열심히 사셨네. 열심히 살았죠. 엄마께 우리 친정 애할머니가 98세로 돌아가셨어요. 애할머니는 98세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저기 하는데 애기 아빠가 이게 좀 성격이 좀 굉장히 좀 순한 편인데 술 저기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알코올 좀 저기 하는 게 그런 게 주사가 좀 있었나 보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심하게 경제적인 것도 저기를 좀 뭐 시댁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다가 그렇게 가게도 이제 식점도 하다가 치킨 가게도 하다가 그러다가 애기 아빠 건축 인테리어 한다고 저기 하다가 뭐 이렇게 뒷발에 해주고 애들 키우고 또 우리 엄마 병수발 그렇게 내가 큰딸이다 보니 하다가 경제적인 거 저기 갖고 제가 2010년 11년도 그때게 우울증은 심하게 알았어요. 2006년도. 예, 제가 이제 음식 공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때게 어느 날 저기를 하는데 그냥 그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애기 아빠 애들 가르치면서 뒷바라지 하고 뭐 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이제 삶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게 그냥 이렇게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무기력증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게 우리 딸내미가 저기 대학교 교대 공부를 했어요. 임용고시 공부하는 그 찰나고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가는 적인데
군대 갈 때도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엄마들이 가서 음. 훈련소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훈련소 넣어주도 못하고 그런 저기를 우울증을 제가 2년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음식을 하게 된 계기도 배우게 된 계기도 그 우울증을 2년을 앓고 있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은 자살 그런 걸 하면 엄마들 가족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제가 자살 경험도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이고. 어찌 살았는가 싶고 짧은 세월이 아니고 2년을 그랬어요. 2년. 우리 이제 애기 아빠 성격이 좀 그런 술이 좀 말을 하면 좀 긴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부관계 결혼 생활을 금방 이렇게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뭐 싸우면은 네가 하나 깨면은 나도 하나 깬다 이런 식이 아니야. 말하자면 우리는 참잖아요. 참. 네, 그쵸.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은 하는데 말로 폭력. 이 술을 먹잖아요. 오면은 한 두세 시간을 말로 깨. 그러면 그 말 폭력이지. 이게 그래갖고 말 폭력인데 너무 어쩔 때는 심할 정도로 그러면서 나도 몸이 좀 아픈 그게 좀. 그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네, 들어주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폭력이 되고 우리 집에 전화기가 선풍기가 느닷없이 적어놔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 전화기 옛날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오고 나면 그것만 이제 막 옛날에 엄마 아버님들은 무엇이 날라가 밥상이 날라가듯이 밥상이 날라갈 뭐 그런 건 하지만 느닷없이 전화기나 두드러 패고 선풍기가 몇 개가 맨날 깨지고 자고 나면 저기 그러면서도 저는 애들 저기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애기 아빠는 좀 저기래서 애들 뭐 건축했는데 한다 하니까 나가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엄마로서 애들은 해야 되니까 저는 애들 케어를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게 쌓여 있는가 제가 우울증 그런 늪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지. 근데 참다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게 그래서 이제 막 자살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뭐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민족 뭐 줄넘기 같은 걸로 내가 뭐 저기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어떻게 세월을 우리 나는 애들한테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을 딸은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자기 일은 했어요. 엄마가 그래 이럴 수밖에 근데 엄마가 이러니까 애들도 나 왜 그러냐고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우리 딸은 그 와중에도 임용고시를 합격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네 엄마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우리 신랑은 또 내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하면서도 왜 너가 그렇게 하냐고 더 어긋났지.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정신과 병원을 제가 입원도 했어요. 정신과 병원 입원도 하고 약을 먹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성원대학교 우리 저희 은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스승인 날이면 전화를 하는 은사님이 계셔요. 전화를 했더니 이래저래서 제가 좀 아팠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다 그렇게 갱년기에 뭐에 저기를 한다. 음식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때 송원대학교에서 여성 일자리 저기에서 한식 조리사 과정이 대학생들이 그 방학 때 7, 8월 달 과정에 방학 때 이렇게 우리 일자리 저기를 해갖고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서구청 일자리 센터 뭐 이래가지고 해갖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2012년도 아니 13년도구나 13년도다. 13년도에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3년도에 13년도 4월에 제가 그 병원에 정신과 요한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했는데 그게 7월 달에 7, 8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저보고 총무를 시켰어. 반장을 시켰는데 7, 8월 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명 수업을 받은데 반장을 하면서도 그 저기로 수박을 한 덩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 수박 한 덩어씩 들고 가고 정신이 조금 그때 좀 피곤하니까 막 가서 하면서도 그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니까 그때 쉬운 5가지인가 이렇게 한식 조리사 공부가 있는데 쉬운 이렇게 책을 보니까
어떻게 공부는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공부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식 조리사를 따고 2014년도에 제가 이제 13년도에 그를 땄는데 거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9월 달인가 자격증을 땄더니 요양병원에 취직 한번 해볼라냐 그러더라고. 요양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힘들어도 가만히 생각한 게 아니 요양 이거 하느니 내가 가게를 내면 이 돈 못 받겠냐 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조그만 인테리어 가게를 내놨었어. 내놨는데 그거를 치우고 10월달 경에 그걸 치우고 제가 김치 가게를 열면서 친구들한테 2014년도에 친구들한테 그랬어. 아야 저기 뭐냐 내가 김치 가게 너희들 절임 배추 김장 때 절임 배추 나한테 주문해라.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용감하게 김치 가게를 또 열었어요. 제가 우리 신랑 인테리어 가게를 취업을 그래갖고 그때 우리 신랑도 이제 각시가 조금 정신이 나니까 좀 도와줬지. 절임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아까 전남대학교 그게 2013년도 7, 8월 달에 그 송원대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선생님 저 패배 전통 음식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은 전남대학교 봄에 상반기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해갖고 2013년도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거기 광자를 신청을 해 거기 다니면서 전통문화관까지 2개 광자를 월요일 날이면 여기 오를 가고 수요일 날은 여기 가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김치 가게를 했죠. 요양병원을 못 다니니까 가게를 열어갖고 조금씩을 하면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김치 가게를 하고 그러면서 쿠킹 클래스 갔는데 어떤 선배가 아니 언니 뭐해요? 그래서 아니 김치 가게 그랬더니 공부하러 가더라고. 그래서 곡성에 있는 전남과학대를 내가 또 대학교를 진짜 문을 열고 두드려서 들어갔는데 이게 도전을 하면 또 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대학을 들어가면 납부금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뭐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들어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해갖고 제가 과대를 또 신청을 해서 아이고. 과대를 하면서 봉사하니까 뭐 조금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게를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때가 15학번 2015년도? 2015년도에 전남과학대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김치 가게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파 있는데 엄마 돌보면서 저기 대학을 다녔는데 아이고 애 많이 쓰셨네. 이게 지금도 막 이야기하려는 게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복이라는 게 엄마가 아파 있는데 우리 아버님도 참 대단하셨어요. 저는 친정 아버님? 네. 저는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20년을 케어를 하셨는데 정말 엄마를 그렇게 20년을 케어를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를 정말 우리 엄마 내 이야기보다도 우리 아버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저기를 하시고 우리 엄마 케어를 하시고 정말 20년을 편찮아 계시다가 이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사람 사는 게 뭘까 하고 그때부터 저는 김치를 식식당을 했잖아요. 식식당을 하니까 김치를 누구한테 안 배웠어요. 말하자면 레시피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책을 산 것도 아니고 식식당을 하면서 김치를 내가 담았어요. 담았는데 손맛이 있었는가 맛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도 김치 공부를 얼마나 담았냐면 저요 우리 엄마 저기 할 때부터 내가 담았으니까 20년 담았겠죠. 이게 저한테 그때 당시에도 뭐 김치 가게를 해라 뭐라 했는데 못하고 그러다가 했는데 이게 15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죠. 2016년도 1월에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졸업여행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김치 가게를 하고 저기를 했는데 가야 며칠 있으면 졸업여행을 가는데 2010년도 그때 날짜가 한 1월 12일 뭐 1월 16일이나 됐을까 지금 날짜도 이제 잊어버리려고 한다. 애기 아빠가 그때 56이었거든요. 56인데 새벽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12시인 그날 가게 문을 닫고 10시쯤에 어째 머리가 좀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왜 아파? 그래서 감기균 나도 그때 감기균이 좀 있었길 내 거 감기약을 애기 아빠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먹으라는 게 좀 잠이 안 올 것 같아.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갔어. 텔레비전 보다가 12시경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길래 왜 머리가 아파? 그래서 뜨거운 물수건을 좀 해달라. 뜨거운 물수건을 좀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대로 쓰러졌어. 애기 아빠. 2016년 지금 1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대로 이제 응급실 전대병원 응급실로 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떻게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알아보시기는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치 가게를 하고 있었잖아요. 김치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병간호가 이제 들어갔죠. 1년을 병간호를 들어갔는데 가게는 문을 그 가게 세를 주면서 1년을 가게 세를 주면서 했는데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다니고 있어놔서 다행히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성인대학교 저기라고 토요일만 학교로 가니까 주중에는 병간을 하고 토요일 날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내가 이제 병간호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애기 아빠를 병원에 맡기고 이제 과학대를 졸업을 할 무렵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더 하자 해가지고 남부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네, 저기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일하면서 병원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아이고 애쓰셨네요. 이제 뭐라고 좀 할 말이 말 저기였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걸어다니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걸어다니고 알아보시고 회복할 수 있겠네요. 회복이 안 돼요? 저기 내가 말을 저기 알았어요. 네. 너무 애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고생하셨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 시골에 애갓집에 가거나 큰 집을 가면은 시골에 우리 할머니가 그 텃밭에 있는 음식으로 장독에 있는 된장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엄마도 손맛이 좋았는가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지금 저희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식 공부를 하게 됐고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슬로푸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이 많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는 가족이 친정엄마가 2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엄마가 아파 계신 거를 봐왔고 그걸 뒷발에 저으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는 저희 여동생도 파킨슨병으로 아파 있어요. 파킨슨병으로 아파 있는 여동생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니로서 김장을 하면은 꼭 동생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또 남편도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래도 음식을 공부를 하면서 남한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치를 담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강주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김치 부분에 대해서 은상도 수상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상도 수상을 하게 되고 슬로푸드로 인해서 여러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알게 돼서 그런 먹거리들을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자기 나이가 크다 보니까 엄마의 음식이고 엄마의 김치를 배워야 되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할머니가 우리 엄마는 글을 학교도 못 다녔어. 글도 못 배웠어요. 그랬는데 음식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 손맛이 우리 엄마한테 와서 저까지 왔는데 이 음식의 먹거리들이 우리 아이들도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도 김치를 담아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김치를 담아서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한 그것보다도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알리는데 저는 그런 데 더 앞장서고 싶고 저도 이제 전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집밥 우리 애할머니를 생각하듯이 풀솜 할머니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여기 어쩌다 보니까 나주 도래 전통 한옥마을에 들어와서 뭐 여기 사랑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흑토방이라 해서 제가 토방 살림터로 이름을 짓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할머니가 돼갈 것 같은데 따뜻한 할머니 풀솜 할머니가 돼가면서 풀솜 할머니가 무슨 뜻이에요? 풀솜 할머니 보니까는 우리 애할머니 하면은 따뜻하잖아요. 음. 풀솜 할머니는 애할머니의 고유어래요. 아, 그러니까 풀같이 솜같이 따뜻한 우리 할머니 생각하잖아요. 풀솜 할머니라는 그 스토리로 해서 또 여태껏 배웠던 것을 네. 그 김치를 만들어서 네. 보급도 하시고 네네. 또 이제 가르- 좋은 그- 사업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교육도 하고 밥상을 만들고 네네. 저는 이제 우리 집에는 자주간에 김치는 냉장고에 항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간에 따뜻한 밥을 장독대 된장을 담아가고 따뜻한 집밥을 진짜 해주는 그런 풀솜 할머니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풀솜 할머니 기대됩니다. 네. 다음에 한번 풀솜 할머니로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